오늘 얘기해볼 영화는 백룸. 5점 만점에 2점 줬습니다. 영화를 보기 전에 제가 알고 있었던 정보는 A이사에서 제작했다는 거, 그리고 05년생 감독이 옛날에 유튜브에 올렸던 백룸 세계관 영상을 다 봤고,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백룸 세계관이랑 게임이 되게 유행을 했을 때가 있어요. 저도 그때 게임 플레이 영상을 좀 봤었는데, 리미널 스페이스 괴담이 존재한다는 거랑 백룸 안에는 사람을 해치는 괴물인 엔티티, 그리고 갑작스럽게 백룸으로 진입하는 노클립 현상, 그리고 백룸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포털을 여는 에이싱크라는 기업이 있다라는 점 정도를 알고 영화를 봤습니다. 이 05년생 감독이 백룸 세계관의 창시자인 건 아니고요. 옛날에 사이트에 올라온 사진과 문구로 백룸 세계관은 있었고, 감독이 그것을 토대로 파운드 푸티지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렸기 때문에 정확하게 창시자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고, 이 세계관을 이용해서 영상물을 만든 영상 제작자 정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영화 속 이야기를 해볼게요. 좋았던 점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백룸을 영화로 만들기 위해서 되게 최소한의 서사가 들어가요. 영화 속에서 백룸은 기억에 의해서 생성되고 기억의 왜곡에 따라서 변하는 미지의 공간으로 설정이 됩니다. 이 리미널 스페이스 괴담에서 백룸은 되게 많은 가설이 존재해요. 신이 만든 곳이다, 외계인이 만든 곳이다, 어떤 기업에서 만들었다가 실패한 공간이다 등등등등 되게 많은 가설들이 존재하는데, 영화에서 어떠한 정답도 제시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관객이 되게 자유롭게 상상을 할 수 있게 하되, 영화가 이야기가 되기 위한, 진행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설정은 부여가 되는 거죠. 이 지점 때문에 호불호가 굉장히 갈리는 것 같아요. 왜 백룸이 무엇인지 안 알려주는지, 혹은 왜 백룸에 이러한 설정을 넣었는지 다양한 시각들이 존재한다고 느끼는데, 어떤 이미지 전시만으로는 영화가 될 수 없잖아요. 이게 극장용 영화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설정이나 서사가 더 필요하다고 느꼈는데, 그걸 기억이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푼 거는 굉장히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좋았던 점 두 번째는 이 기억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오면서 기억을 대하는 인물들의 태도를 보여줘요. 클락은 진실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기억만 선택하는 인물이고요. 결국에는 자기 기억이 만들어낸 괴물에 의해서 죽어요. 그러니까 자기 파멸적인 인물이죠. 그리고 메리는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끝내 그 기억을 탈출하지 못하고 갇혀버리는 인물, 엔딩 장면이죠. 그래서 그 엔딩 장면을 보면서 어쩌면 기억에 갇히는 것이 죽음보다 더한 형벌이겠구나,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좋았던 점 세 번째는 사운드 디자인입니다. 시각적인 요소도 너무 잘 뽑혔지만 사운드가 진짜 인상적이었어요. 영화 속에는 되게 다양한 노이즈들이 항상 존재하죠. 근데 백룸 안에 들어갔을 때는 이 형광등 노이즈를 되게 크게 들려주더라고요. 그냥 그 공간에 형광등 있어서 그 노이즈 들리는 거 아님? 이게 아니라 진짜 불쾌감을 유발하는 장치로 명확하게 쓰여서 그게 인상 깊었고, 또 현실과는 다른 설정도 좋았는데, 보통 넓은 공간이라면은 그 공간이 가지고 있는 소재가 무엇이든지 소리가 좀 울리잖아요. 근데 백룸 안에서는 소리가 안 울려요. 그래서 내가 보고 있는 것이랑 들리는 것에 대한 차이가 있으니까 거기서 오는 이질적인 느낌으로 긴장감이나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런 사운드 디자인이 잘 들어갔다고 느낍니다. 좋았던 점 네 번째, 이게 제일 좋았는데, 카메라 문법이 엄청나게 절제돼 있어요. 좀 심플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초반에 메리랑 클락이 상담을 하는 장면에서는 같은 공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1인샷으로 교차 편집만 보여줘요. 한 화면에 담지 않는 거죠. 이거는 인물이 심리적으로 동떨어져 있을 때 나타내는 기초적인 이론이고, 두 번째는 이제 메리가 이동하는 장면은 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하는 달리샷이 들어갑니다. 보통 사람들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 이미지를 인식하기 때문에 그 반대를 제시하는 거는 본능적으로 불편한 느낌을 줘요. 긴장감을 유발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백룸 내부를 보여줄 때 계속해서 1.2시 깊이감이나 고립감을 주는 방법인데, 약간 이런 식으로 겉멋 부리지 않고 아주 심플하게 카메라 문법을 이용했는데, 이거 덕분에 더 공간이랑 사운드에 집중을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아쉬운 점은 크게 없지만 그래도 있는데, 이 백룸이
출입구가 생겼죠. 원래는 이제 출입구가 없이 노클립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출입구가 생겼어요. 근데 출입구 생길 수 있지. 근데 이게 왜 9와 4분의 3 승강자처럼 여기를 통해서 하고 지나갈 수 있음이 되는 건지 별로 무섭지도 않고 뭐 멋있지도 않고 왜 이런 설정을 했는지 조금 이해가 안 됐고, 그리고 엔티티 클락. 원래 백룸 세계관에서 보여지는 이미지랑 너무 다른 것도 있지만 아니야, 그냥 기본적으로 엔티티가 너무 못생겼어. 무섭게 생겨야 되지 않아요? 근데 그 엔티티 꼬라지가 완전 스펀지밥에 나오는 해적 아저씨 같단 말이야. 너무 아쉬워. 번역에 대한 아쉬움도 있었는데요. 클락의 가게인 오스만 제국에 립 오프라는 문구가 쓰여져 있어요. 누가 이제 스프레이로 쓰고 간 듯한. 근데 립 오프가 사기꾼으로 번역이 됩니다. 원래 립 오프는 베끼다, 훔치다, 바가지를 씌우다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베끼다, 훔치다로 해석을 한다면 캡틴 클락의 오스만 제국이 빅 웨인 퍼니처를 베꼈다, 그거에 대한 문구일 수도 있고, 만약에 바가지를 씌우다로 해석된다면 이 클락이 자기 가게 엄청 싸다고 광고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일 수도 있잖아요. 뭐 어느 쪽으로 해석하든 클락이 다른 사람의 의견보다는 자기 자신의 의견만 고집하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지 않는 인물이라는 걸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사기꾼으로 번역이 되다 보니까 클락이라는 캐릭터를 해석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좀 놓친 듯한 느낌이 들어서 아쉬웠습니다. 영화 밖의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A24가 원래도 스릴러나 이런 장르물을 굉장히 잘했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쯤에 우리가 해보지 않은 장르들을 다 해보겠다 이렇게 선언한 이후로 한동안 A24만의 색깔이 좀 옅어졌다고 느꼈거든요. 근데 얘네가 이제 잘하는 장르로 다시 돌아왔어. 완전히 A24네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팬으로서 굉장히 반가웠고요.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거는 이제 마케팅. 이 영화는 영화 자체보다도 백룸이라는 세계관을 어디까지 확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실험을 하는 프로젝트처럼 느껴졌어요. 뭐 단순하게 말하면은 마케팅을 얼마나 다양하게 할 수 있는가의 지점인데, 이때까지 한 거를 좀 찾아보면은 백룸 벽지 이미지 배포했고요. 백룸 벽지 판매했고요. 세계 곳곳에 이제 포털 표시 설치도 했고요. 사운드 트랙 바이닐 굿즈는 당연히 발매했고, 영화 속에서 나오는 그 오스만 제국의 광고를 미국에서 실제로 광고로 때렸어요. 이 해당 광고 속에 보이는 번호로 팩스를 보내면 처음에는 오스만 가구점의 광고지가 답장으로 오다가 이제 나중에는 한 사이트를 안내해주는 광고지가 답장으로 왔다고 합니다. 이 사이트 속에는 스탑 표지판이 사라지고 있다, 메리의 책 출간 기념 사인회 등등을 알리는 게시글이 있는 사이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스만 제국 그 가게 지도도 배포했고요. 영화 만든 사람들이 되게 활발하게 유튜브랑 팟캐스트 활동까지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영화를 보고 나서도 백룸에 대해서 즐길 거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점이 이 A24 마케팅만의 매력인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이제 눈사람이 뽑는 한 장면 있는데, 백룸은 사람의 기억에 따라서 계속해서 생성되고 기억이 왜곡될수록 공간 역시 함께 왜곡된다. 이거를 그냥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요. 이 백룸이 영화가 되기 위해서 넣은 서사, 그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 자체를 시각적으로 제일 잘 보여준 컷이라고 생각돼서 저는 그 장면을 뽑겠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백룸, 너무 알려고 하지 말자. 이 백룸이 주는 공포는 왜? 라는 질문에 답하지 않는 데서 온다고 생각을 해요. 백룸 안에 표지판은 왜 뒤집혀 있는지, 가구가 왜 저렇게 쌓여 있는지, 이거를 하나하나 해석해서 퍼즐처럼 맞추려고 하면은 오히려 재미가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알 수 없음, 답이 없음에서 주는 공포를 느끼는 게 백룸이기 때문에 너무 알려고 하지 않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끝! 빠이!